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 있는 한번 말씀. 네, 대구에 있는 지우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오늘 저희한테 2024년 갑진년 하반기 우리 소띠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 네네. 우선 우리 소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네. 우리 소띠분들은 대략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분들 많은 또 고난도 겪으실 거고 힘든 일도 많았을 건데 어떤 부분이 이분들을 좀 가장 많이 힘들게 했을까요? 소띠분들은 좀 묵직해요. 응?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이에 못지않게 애 어린이라 하나? 그런 것도 좀 약간 심덕이 다는 아니지만 약간 그래도 심덕이 이렇게 순한 분들이 참 많아요. 우직하이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 소띠분들은 내가 막 새가 빠지게 내 해도 내공이 없어. 응? 내가 막 누구 말 때나 나무 일에 나서든지 뭐 집안일에 막 나서 내가 뭘 해결을 했다 뭘 하고 막 하면 그게 내공이 별로 없는 거야. 응? 예, 그래 어디에 가든지 내가 막 움직이고 내가 뭘 해야 되는 자리는 되게 많아. 왜냐면 소띠분 자체들이 일복이고 뭐고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내가 말 그대로 내가 또 막 몸이 힘들고 막 지치는데도 또 그런 거 보면 가만 못 있어. 나무 일이든지 내 일이든지 막 자기가 앞장서가 하는 게 참 많아. 그래 내가 새가 진짜 누구만 내가 힘들게 새가 빠지게 막 해줘도 내공이 없으니까. 그래 그게 참 안 됐지. 안 됐고, 참, 그래, 소띠분들이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보면 유들유들하고 마음이 순한 분들이 참 많아요, 소띠분들이. 소띠분들이 예를 들어가 내가 맞이도 아닌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 차남이다. 내가 인데도 맞이 역할 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뭐, 맏아들, 맏딸, 이런 역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 그래, 소띠분들이 이렇게 내 가족, 뭐, 이웃, 뭐, 이런 데에 남의 일에, 내 일에, 발벗고 나서는 분들이 참 많죠, 소띠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소띠분들은 항상 내 자신을 이렇게 희생해가며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나는 뒷전이고 남의 일에 나서 남이 먼저고 이런 것도 좀 많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런 거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소띠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걸 알아줘요? 아니면은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거는 못 알아주니까 서운한 게 많겠죠. 막 소띠분들이 좀 이렇게 막 자기 걸 알아달라고 막 생색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막 얘가 남들이 좀 알아주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남들이 몰라주니까 서운한 게 많겠지. 예, 그런 게 많죠. 서운한 게 좀 많이 있고.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얘기만 들어봐도 되게 외롭고 혼자서 고독한 시간도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혼자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뭐 이런 거에서 뭐 자기 혼자 가슴앓이하고 소갈이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 남한테 뭘 해놓고 뭐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 뭐 기분이 나쁘다, 그걸 막 자기가 표현을 하고 막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자기 혼자 가슴앓이하고 자기 혼자 이렇게 사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많죠. 티를 안 내는구나. 그렇지. 아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소띠분들은 힘든 일이 있어도 남들이 힘들 때는 내가 다 도와주는데 그렇게. 내가 힘들 때는 정작 나를 도와주고 내가 기댈 사람이 없는 거네요. 그래 우리가 소띠분들이 이렇게 보면 자기 나이에 좀 이렇게 안 맞게 좀 이래 어른스럽다, 그런 분들이 좀 마음이 좀 넓다, 그런 분들이 좀 많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선생님 우리 소띠분들 선생님이 봤을 때 이분들 하반기 어쨌든 이제 중요한 또 시기가 또 찾아왔잖아요. 하반기부터는 좀 어떻게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원래 소띠분들이 크게 원래 뭐 운기 자체가 갑진년에는 운 자체가 막 치고 들어오고 크게 한란이고 크게 좋고 막 이런 거는 별로 없어. 이렇게 우리가 이래 물살이라 하면 물살이 막 우리가 막 파도를 치기나 물살이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잔잔해요. 소띠분들은 원래. 그냥 잔잔해요. 물 흐르듯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간단 말이야. 크게 막 요동치고 그런 것도 없어. 큰 한란도 없고 크게 내한테 변화를 줘가 크게 좋고 이런 것도 없고. 원래는 소띠분들은 그냥 무늘무늘하게 원래는 뭐 자기 뭐 본인이 아유 나 원래 운 자체가 뭐 원래는 별로 좋은 거 뭐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원래는 소띠분들은 그냥 내 자리 지키는 거. 원래는 딴 거 없이 내 자리 지키고 올해 말고 내년을 보락하는 거. 올해는 그냥 내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해. 내년에는 좀 그러면 내년에는 약간 운기 자체가 또 바뀌지. 요동을 치지. 내년에는 막 변화수가 들어와가지고 요동을 좀 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기 내한테 변화도 주고 변동도 오고 막 이런 그게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지. 그러니까 올해는 내 자리 지키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곡식을 갖다가 막 거두차는 수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씨를 뿌려야 되지 처음에는, 그지? 그래 올해는 씨 뿌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 올해는 씨 뿌리는 거야. 내년에 거둬.
그래 원래는 크게 소띠분들은 크게 뭐 운기 자체가 한란이 뭐 안 좋고 이런 것 거기도 없고 되게 좋다 이것도 없고 그냥 무난해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년을 좀 많이 그렇지. 기대하고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분들은 연말에 갈수록 좀 운기가 미리 열리시는 그렇지. 분들 그렇게 하반기에서 운기 자체가 상반기 중반기는 그냥 넘어가. 근데 하반기에서는 내가 하는 거는 9월달 음력으로 9월달부터 시작이가 8월달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8월달부터 그렇게 하반기 운기 자체 8월달 음력 8월달부터 운기 자체가 밖에 약간 떨어져. 운기 자체가 내 운 자체가 틀어지고 약간 좋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운이 좋을 수가 있지. 그 어떻게 보면 양력으로 10월, 11월, 12월 그렇지. 이 겨울쯤 되면은 이분들이 운기가 팍 그렇지. 그럼 그때 운기를 어떻게 잘 활용하냐가 되게 중요하네요. 우리 이분들은. 좋네요. 그럼 이분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자중을 하다가 이런 10월, 11월, 12월에 다가왔을 때 이분들 새롭게 무언가를 좀 도전한다든지 무언가를 좀 이렇게 또 새롭게 뭘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변화수가 들어오니까. 소띠분들이 일단은 변화 뭐 이동 이런 게 다 들어와 내년에는. 그렇게 내한테 내가 막 안 좋은 막 이때까지 계속 그냥 침체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변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한테 꿈뚝꿈뚝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움직이가 뭐든지 새롭게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하는 데에서 막 좋은 운기가 돌아가 좋게 되든지 막 이런 게 있지. 그렇게 내가 볼 때 소띠분들은 하반기 운기부터 시작해서 내년을 보시라 하는 거. 그러면 선생님 우리 소띠분들 아무래도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금전운일 것 같아요. 이분들 그럼 금전운 같은 경우도 좀 풀리는 시기는 언제쯤 찾아올까요? 내가 볼 때는 연말 정도 돼서 연말 정도 돼가 금전에 물건은 연말부터 시작해가 내년에 내가 볼 때는 꼬가 튀지. 돈이 회전도 되고 돈이 일단은 내가 하는 거 이렇게 지금은 그냥 아까도 내가 했잖아. 그냥 잔잔하게 흘러간다고. 어느 정도에 막 파도 치고 막 한란도 좀 있고 내가 내한테 변화가 막 들어와야 돼. 네. 그래 금전고도 그래 치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가 안 된단 말이야. 금전이 막 들어오기도 막 한란이 있고 막 나갈 때도 있지만 들어올 때도 막 이렇게 한란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내한테 변화가 막 요동을 쳐야 금전도 좀 어느 정도 내 수중에 물고도 좀 튀고 물고도 열리고 내한테 변화도 막 들어오고 이래야 금전이 들어오지. 그래 고는 게 하반기 되면 고는 운이 들어온다 이거지. 그때는 돼서는 어쨌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부터 해서 좀 답답했던 것들이 좀 풀리면서 돈도 들어오고 그치. 여러 가지 분에서 열리는 분들이 좀 많은 것 많지. 같아요. 다행이요. 그럼 우리 소띠분 선생님 어쨌든 이분들 되게 외롭게 고독하게 살아오신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 위해서도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띠분들 원래 갑진년에는 뭐 크게 크게 어려운 분도 계실 것이고 아이고 뭐 괜찮던데 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래도 대부분 뭐 원래는 그냥 아이고 그냥 원래는 걸터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원래는 그냥 넘어가셔도 하반기부터는 시작해서 운기 자체가 바뀌고 내년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큰 운기 자체가 대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대운 들어오신 분도 있고 막 이러니까 내년을 보시라 하는 거. 일단은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소띠분들 괜찮으니까 용기 내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2024년 하반기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네. 오늘 주인공분들은 바로 소띠분들이에요. 네. 소띠분들의 운세를 좀 알아보기 앞서서 네. 이분들이 2024년 상반기에 네. 좀 어떤 힘든 점이 있었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띠분들은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거나 보수적으로 성향이 강하게 보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네네.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띠이기도 합니다. 의외로 조심성도 있고 책임감, 목표의식이 투철해서 한 가지 목표를 세우게 되면 우직하게 밀고 나아가는 편이에요.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상처도 많이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을 주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끝까지 지켜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참을성도 뛰어난 편이기는 하지만 네. 한번 폭발하게 된다면 말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마음 안정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에 소띠분들은 네. 움직이는 만큼 이득을 많이 바라보는 해였습니다. 시국이 좋지 않더라도 경제 상황이 답답하더라도 네. 움직이는 일들이 많아지는 해였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좋고 새로운 무언가로 옮겨가는 운기가 굉장히 강해서 허리, 다리, 골반, 무릎 같은 곳들은 약간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었지만 네. 건강관리만 잘하면서 넘어오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24년 이제 소띠분들이 이제 하반기를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럼 하반기 때 좀 좋은 운기들이 있을까요? 2024년도에 소띠분들은 약간의 금전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해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귀인들이 많이 질비하게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기는 해요.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활동이 약간은 제약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도움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도 결과는 모두 좋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 주변의 인맥 관리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올 한 해 자체는 금전 관리, 지출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으로도 어떻게 됐든지 내 혈연, 내 울타리라도 잘 지키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일에도 결과는 모두 좋을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만 나아가시면 좋고 또 내 울타리에 집중하시고 내실을 다지기에는 최고의 해운년이니까 그동안 골머리 앓았던 것들은 빠르게 정리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실까요? 그러면 우리 소띠분들이 이제 뭐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건 좀 버려라 네. 좀 하셨는데 네. 이분들이 좀 지금 금전적으로 작년에 좀 많이 고생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쵸. 네, 금전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분들이 또 이제 문서를 잡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네. 이분들이 그러면은 문서 쪽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이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서운은 딱 연말이 가장 좋습니다. 음력 12월이 가장 좋고 네네. 음력 2월달, 음력 8월달, 음력 9월달에는 좋은 소식들이 함께할 수도 있고 새로운 문서를 무언가 시작하는 용기도 굉장히 강해요. 승진 이직운도 굉장히 좋으니까 네네.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꾸준히 나아가시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나태해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건강관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약간 소띠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일단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한 일들, 기분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또 2024년도 갑진년에 우리 또 64세가 되신 우리 소띠분들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64세 소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또 많은 풍파 겪어오시면서 살아오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이분들 딱 떠올리면 선생님 어떤 인생을 살았을 것 같다,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갔을 것 같다 좀 보이시는 게 있을까요? 이분들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러는 거지. 안쓰럽고. 이분들은 보면은 안아주고 싶어요.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는 거지. 마음이 또 여리신 분들이 좀 많은 건가? 이 신축생 분들은 마음도 여리기는 한데 정말 소처럼 일만 해요. 일만 하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들어. 그게 이제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내가 일을 했으면 그만큼의 보답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주변에서도 이제 좋은 얘기들이 들려와야 되는데 신축생 분들은 보면은 죽어라고 일은 해놓고 좋은 소리를 못 들어. 그게 참 마음이 좀 아파요. 열심히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베풀고도 돌아오는 게 없다든지. 네, 돌아오는 게 별로 이제 어찌 보면 뒤통수 맞는 꼴인 거지. 우리 소띠 분들이 선생님 약간 희생의 아이콘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 네, 맞아요. 이 신축생 분들 이렇게 보면 내가 걷어 먹여야 되는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분들은 정말 군 식구가 많은 거지. 군 식구가 많다 보니까 내가 그만큼 내가 여잔데 아니면 내가 남자이지만 큰아들도 아니고 차남이든 삼남이든 막내든 근데 내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지. 힘은 들고. 장난 역할 내가 한다든지.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정이 있어도 가정에서 내가 가장 역할을 또 하고. 네. 참 안타까워요. 좀 그렇게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다. 네. 그래도 이분들만의 선생님 장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소띠분들은 정말 묵묵히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이제 이 신축생 분들이 이렇게 보면 정말 일을 딱 어떤 일을 이렇게 해서 딱 맡겨주면 정말 일을 참 잘 해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냐면 입이 보살이야. 입이 보살이다. 그게 이제 이분들은 입으로 그 본인들이 한 노력들, 수고들을 입으로 까먹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을 하면 정말 괜찮은 사람들, 괜찮은 띠가 이 신축생이거든. 근데 신축생 분들은 보면
정말 내가 열심히 일 다 해놓고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까먹으니까 그게 되돌아오는 게 좋은 얘기들, 좋은 결과물들이 아닌 게 되는 거지. 좀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이 좀 눈물도 많이 흘리고 네. 좀 외롭기도 많이 외로운 이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네.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신축생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은 있지만 내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적인 거야. 나한테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축생분들은 본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고 상대는 또 상대대로 상처를 받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분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도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많이 또 상처도 받고 눈물도 많이 흘렸겠지만 갑진년부터 해서 어떻게 좀 우리 소띠분들 좀 좋은 일들 많이 가득할 수 있을지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축생분들 올해 갑진년에는 제가 이제 좋다고 해줘야 하는 거가 참 저도 이제 좋기는 한데 그렇게 많이 좋다고 해줄 수는 없고 신축생분들은 올해는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올해 신축생분들이 64살이죠. 네. 64살인데 60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 내 성격이 어떤 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내가 말투가 어떻게 내가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내가 내 자신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내 팔자를 바꾸고 살아가. 저는 이제 그래요. 팔자는 바꾸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손님들 오시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럴 필요가 좀 있어요.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답도 받아야 되는 거고 말도 그만큼 내가 이제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거야.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그래도 내가 나를 좀 한번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어떤 것들을 내가 고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본인들이 잘 파악을 해서 좀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러한 부분들을 잘 잡아 나가고 네. 좀 고쳐 나간다면 이분들이 좀 이 말년 바뀌죠. 들어서 좋은 운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게 본인 스스로들이 이렇게 까먹는 행동이나 말이나 하게 되면 그것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운기가 들어와도. 그것을 내가 잡으려면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그 좋은 운기를 그대로 받을 수가 있거든. 아 맞네요. 그럼 이분들 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다 짚고 넘어간다면 갑진년 한 해에도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들 아니면 이분들 좀 기회가 온다면 어떤 부분에서 기회가 찾아올 것 같은지. 신축생분들은 그나마 참 다행인 게 올해 그 문서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서운이 들어와 있을 때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제대로 잘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서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내가 딱히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우연치 않다 보니까 내가 이걸 잡게 됐네. 이제 올해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정말 그것을 제대로 딱 거머쥐어야지 이분들은 올해 내가 그래도 올해는 뭘 하나도 잡았구나. 이게 이제 나오는 거지. 좋네.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부분들을 한 번쯤은 되돌아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것을 잡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제대로 좀 잡을 수 있다. 어쨌든 그럼 갑진년 한 해 우리 소띠분들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들만 잘 좀 받아들인다면은 네.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거고 또 들어오는 것들도 많을 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분들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신축생분들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뒤로 하고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내 삶이 바뀔까 이제 요런 생각을 좀 머릿속에 먼저 넣으시고 그리고 올해 이제 그래야지 내가 나한테 아무리 나쁜 기운이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바뀌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전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정말 내 자신, 상대방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서 내 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내 주변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일단은 내가 먼저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올해 그래 생각지도 않은 이제 그런 문서 이런 것들이 딱 들어왔을 때는 정말 탁 잡아채세요. 잡아채셔서 좋은 소식들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네.